인사이트 뷰가 오늘 여러분께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의 생명줄은 스스로 갉아먹었던 자들,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침실을 가졌으나 가장 짧은 생을 살다간 중국 황제들의 죽음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통계가 말해주는 진실은 참혹합니다. 중국역 대왕제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38살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의술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일반 백성들보다도 훨씬 짧은 생이었습니다. 압도적 권력의 정점에서 그들은 왜 그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오늘 인사이트 뷰는 궁궐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벌어진 기괴하고도 잔혹한 성생활 시스템과 그 뒤에 숨겨진 파멸의 메커니즘을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 황제들의 성생활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국가 차원의 공장 시스템이었습니다. 유교 사상에서 대를 잇는 것은 곧 국권의 안정을 의미했기에 황제는 생식하는 기계로 전락했습니다. 당나라 현종 시절에는 궁녀와 후궁의 수가 무려 4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4만 명이라는 숫자가 감이 오십니까? 지금의 중소도시 인구 전체를 오직 한 남자의 침실을 위해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주례라는 고대 문헌을 바탕으로 한 기괴한 스케줄이 만들어졌습니다. 81명의 어처들이 9명씩 조를 짜서 하루씩 돌아가며 황제를 모셨습니다. 그 위로 27명의 세부와 9명의 구인, 3명의 부인이 대기했습니다. 마지막 정점인 황후까지 한 달 30일이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짜여 있었습니다. 황제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국가가 정해준 시간표에 따라 마치 기계처럼 매일 밤 자신의 전기를 쏟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침실로 가는 과정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황제가 오늘 밤 누구와 함께할지 결정하는 녹두패 시스템은 그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환관이 쟁반에 후궁들의 이름이 적힌 패를 들고 오면 황제가 하나를 뒤집습니다. 선택된 후궁은 온몸을 씻고 향을 바른 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알몸으로 이불에 말립니다. 왜냐고요? 혹시라도 옷 속에 칼이나 독극물을 숨겨 황제를 암살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명나라 가정제 시절에 16명의 궁녀가 황제의 폭정에 견디다 못해 잠든 황제의 목을 졸라 죽이려 했던 이민궁 변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보안 검색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알몸이 된 후궁은 환관의 등에 업혀 황제의 침소로 배달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여인들이 감당해야 했던 굴욕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침실 밖에서는 더 소름 돋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기록을 담당하는 환관인 통사사녀가 문 밖에서 모든 소리를 엿들으며 시간을 체크합니다. 관계가 시작된 시각과 종료된 시각을 기록합니다. 심지어 그 횟수까지 낱낱이 적었습니다. 나중에 태어날 아이의 혈통이 황제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황제에게는 그 자체가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환관은 문 밖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폐하, 이제 몸을 생각하시어 그만하시옵소서. 환관의 외침에 분위기는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과연 이런 환경에서 진정한 사랑이나 휴식이 불가능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황제들이 일찍 죽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방중술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도교에서 유래한 체험 보양이론은 남자가 여자의 전기를 빨아들여 자신의 양기를 채워야 장수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사정을 참는 것이 전기를 보존하는 길이라 믿었던 황제들은 하룻밤에 수많은 여성을 상대하면서도 배출을 억제하는 고문을 스스로에게 가했습니다. 이는 현대의학적으로 볼 때 전립선과 신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행위였습니다. 여기에 기력을 보충한다며 먹어댄 보약들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불로장생의 묘약이라 믿었던 것들은 사실 수은과 납 그리고 비소가 뒤섞인 독약이었습니다. 진시황은 수은을 액체 상태의 은이라 믿으며 마셨습니다. 명나라의 여러 황제는 처녀의 첫 생혈로 만든 연단인 홍연안을 먹다 중독되어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최고의 권력이 최고의 독극물을 불러들인 셈입니다. 특정 황제들의 사례를 보면 그 광기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한나라의 제는 수천 명의 후궁을 두고도 남성인 동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옷소매를 자를 정도로 탐닉했습니다. 수천 명의 여인은 그저 병풍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명나라 가정제는 불로장생을 위해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들을 징집했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강요했습니다. 소녀들의 전기를 빨아들인다는 명목으로 자행된 가학적인 행위들은 결국 궁녀들의 집단 반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왕제 측 천무우는 어떠했습니까? 칠순의 나이에도 장창종과 장혁지 같은 젊고 잘생긴 남자들을 모았습니다. 봉학부라는 기관을 운영하며 매일 밤 광란의 파티를 즐겼습니다. 성별을 막론하고 권력의 끝은 결국 이성의 마비와 육체의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궁에 갇힌 수만 명 후궁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지만 그들의 삶은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황제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늙어가는 여인이 태반이었습니다. 어쩌다 선택받아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권력투쟁의 제물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한나라 성제의 후궁 조비연자매는 자신들의 총애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후궁이 낳은 아기를 직접 살해하거나 낙태시키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황제가 죽으면 더 비참했습니다. 순장 제도가 있던 시절에는 산채로 무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후에는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죽은 황제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궁궐은 미녀들의 무덤이었고 그들의 한 서린 눈물이 황제의 침상을 적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사이트 뷰가 분석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중국 황제들의 단명은 과도한 욕망이 만든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무한한 권력은 무한한 쾌락을 허용하는 것 같았지만 그 쾌락의 끝에는 항상 죽음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의무적인 성관계와 잘못된 도교적 미신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중금 속으로 가득 찬 가짜 보약들이 결합하여 절대자의 생명을 갉아먹었습니다. 4만 명의 여자를 거느린 현종도, 불로초를 찾아 헤맨 진시황도 결국 38 전후의 평균 수명이라는 통계적 함정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생의 진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넘치면 모자람만 못한 과유불급의 원칙입니다. 세상의 모든 여인을 소유하려 했던 황제들은 역설적으로 단 한 명의 진정한 동반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화려한 유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38살이라는 짧은 생애의 기록뿐입니다. 오늘 인사이트 뷰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절대 권력 뒤에 숨겨진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날카로운 분석이 통쾌하셨습니까?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먼저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통찰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원하신다면 지금 즉시 하이프 버튼까지 눌러 화력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되고 여러분의 하이프는 우리 채널의 강력한 날개가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뷰였습니다.